정조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돼 무려 28년의 유배 생활을 보냈던 비운의 유배인 조정철. 홍랑길에 얽힌 조정철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홍랑길에서 만났습니다. 네. 진짜 얘기가 정말 재밌어질 때 끝났어요. 네, 바로 러브 스토리. 그렇죠. 그럼 오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김시구 목사가 조정철을 정말 철저하게 감시를 하다가 이게 홍윤회가 조정철이 살고 있는 곳에 드나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내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김시구 목사가 이 홍윤회를 잡아가요. 이게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조정철을 감시하던 김시구 목사한테 걸리면은 네네. 이게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모진 고문을 이제 홍윤회가 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조정철의 죄목을 이제 들면서 왕을 비방한 적이 없었느냐, 아니면은 뭐 비리 같은 것들 들은 적이 있느냐, 뭐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결국 유배인 조정철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홍윤회는 관아로 끌려갑니다. 이른 데의 장을 맞으면서도 조정철에게 불리한 진술은 모두 거부했던 홍윤회. 결국 음력 5월 보름날 모진 고문 끝에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 홍윤회가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아우, 자, 스스로 목숨까지 끌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조정철이 뭐 그 고문을 받는 거를 그 옆에서 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유배지에서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상여 소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홍윤회의 그 발인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의 심정을 이제 한시로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 한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성원 씨가 그때 조정철이 돼서 한번 읽어보시죠. 슬픔에 빠진 조정철이 되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나무 거진 성 남쪽 석자 분묘 젊은 혼 천년토록 원한 나무리 맛있는 술을 누가 드릴까 한국조 슬픈 노래에 절로 눈물이 고이네. 자신을 지키다 목숨을 놓은 연인의 장례도 찾아가지 못했던 그 슬픔이 이 한시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홍윤회가 죽었으니까 그 홍윤회한테 문초를 하던 김시구 목사한테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됐나요? 뭔가 이 조정철한테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 홍윤회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꾸민 이 장계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아, 너무하네요, 진짜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전라감사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는 그거를 또 바로 왕에게 또 보고를 이제 합니다. 왕이 철저하게 이걸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주 목사, 판관, 또 정의현감, 대정영감을 싹 갈아치워요. 그리고 또 이제 어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도 조사를 하고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오라고 이제 하는. 그래서 이 조정철이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배를 했는데 다시 감옥에 갇혀요? 아, 뭔가 죄목을 이제 쭉 적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사가. 네. 그래서 그 죄들을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식량들을 이제 조달을 했다. 자기 마음, 이 내부와의 내통을 해가지고 뭐 그런 죄도 있었고, 또 자기는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실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조정철. 그의 마음은 시로 전해집니다. 나의 죄 말해봐야 헛되네. 오직 임금의 성덕을 축원할 뿐 법리 공정은 바라기 어려워 찬바람 칼 씌워 떨게 하니 모든 일 길이 막혀 눈물 흐르네. 선생님, 그럼 그 후로 조정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조정철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정의현으로 이제 이배를 가게 되는데, 이 정의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성읍민속마을 네. 있는 그 곳이죠. 목사 김시구의 계략은 통했습니다.
어사는 조정철이 제주 목에 있으면 다시 영모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목과 한참 떨어진 정의현으로 이별을 요청합니다. 정조가 이를 수락하며 결국 조정철은 한양과 더욱 먼 정의현으로 이백하게 됐죠. 유배지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여인을 잃고 중죄까지 얻은 뒤에 정의현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가게 된 조정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홍윤회. 그와 홍윤회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홍윤회의 무덤이 있던 전농로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이제 전농로라고 네네. 있거든요. 우리 벚꽃 축제 할 때 그럼요. 많이 이제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예전에 홍윤회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무덤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원 씨, 여기가 바로 그 홍윤회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이 표속이 있는 곳이 홍윤회의 무덤터입니다. 세월이 흘러 무덤은 옮기고 길이 들어섰는데요. 10년 전 둘의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의 도로명을 홍랑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 여기 무덤이 있었던 자리니까 네. 저희가 만났던 길 이름도 홍랑길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터만 있는 거면 무덤은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도로도 나고 이제 개발도 되고 하면서 이 유수암으로 애월읍 유수암으로 이제 옮겨졌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애월조에 가시면 이 조정철과 이 홍윤회의 이 러브 스토리를 기리는 이런 그 기념물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죠. 홍윤회의 무덤을 옮긴 애월의 한 해안도로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테마로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아, 이렇게 멋있는 곳에 그렇죠. 도대체 뭐가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의 흔적? 여기 이제 종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이라는 건데 아, 이 조정철과 홍윤회의 이야기 때문에 세워진 종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 조정철과 홍윤회의 스토리가 적힌 네. 이 비석이 또 있습니다. 돌에 이제 새겨져 있어서 이 종이 이런 러브 스토리와 관련된 종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이게 멋있는 바닷가에 세워져 있어서 네. 그 둘의 그 러브 스토리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종탑은 2013년 애월읍 주민자치회에서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과 함께 유배인과 제주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자, 이제 조정철이 이제 정의연의 유배를 가서 생활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자도로 또 옮겨져서 또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육지로 또 유배가 돼서 또 몇 년 동안 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순조 때 이제 해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해배가 된 다음에 이 제주 목사로 또 제주에 오게 됩니다. 홍윤회가 죽은 뒤로 이제 30년 후에 제주 목사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흔적을 좀 찾아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조정철이 제주도에 와서 홍윤회의 무덤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시 단장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묘비도 이제 세워주고 홍의녀 지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홍윤회가 의녀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 목숨을 희생해준 그런 의녀였기 때문에 그런 고마움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주 목사로 와서 홍윤회의 흔적들을 둘러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유배지였던 제주에 목사가 되어 돌아온 조정철. 제일 먼저 홍윤회의 묘를 찾아 정비를 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이와 함께 죄인이었던 자신을 위해서 거짓 자백을 거부하고 자결한 홍윤회를 의녀로 추대합니다. 조정철은 유배 생활도 길고 네. 더군다나 제주도의 목사로 부임하는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남기거든요. 그게 이제 정원영의 처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제주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풍속들의 이야기를 이 정원영의 처감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번역한 책이 네. 있어요. 네. 네, 우리 읽기 쉽게. 그걸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책입니다. 와, 선생님 네네. 너무 두꺼워서 저는 못 읽겠는데요.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귤을품제라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주도의 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거든요. 충안 김정 선생 같은 경우에는 9종의 그 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5종의 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제주도에 재배됐던 귤들이 어떤 귤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유감이라는 네. 귤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뭐 별귤 그리고 뭐 대귤 이렇게 여러 가지 귤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탐나자병이라는 시가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거기 보면은 이 해녀들의 옷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정의성 소녀들이 뭐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을 이제 입고 다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해녀들의 옷이 이제 이랬더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책에는 지리나 풍속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복잡이, 태우리, 유군 등 6가지를 육고역이라고 한다. 기타 역의 이름도 많아 백성들이 요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노동으로 인한 힘듦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육지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다 떠나면 제주도에 사람이 이제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入금지령으로 이제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해놓게 돼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철이 나중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을 때도 네. 이때 유배 생활을 했을 때 들었던 것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배 와서 예비학습을 하고 간 거네요. 뭐 그렇게 하고 볼 수가 있죠. 13년의 유배 생활 동안 4권의 책을 남긴 조정철. 유배의 억울함으로 시작된 이 책에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제주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유배인에서 또 훗날 제주 목사로 온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절 제주를 느껴봅니다. 성원 씨, 네.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조정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추억을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정철과 홍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랑 이야기로만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왜 이런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면은 제주도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굵직한 조선시대 역사적 사건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점점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네, 선생님 2주 동안 아주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신나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렛츠 고고! 다음에 만나요.